자, 오늘 좀 솔직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영어 교육 전문가입니다. 솔직히 이 돈은 영어 사교육비로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솔직하게 드는 오늘 한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전문 채널 교집합 스튜디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교집합 채널에 정말 유익한 교육, 우리 아이들 자녀 교육과 관련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시작하면서 부탁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많다면, 정말 많다면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들 그렇지 못하죠. 코로나 시절 우리 또 힘들게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 쓰고 있는 교육비라면 정말 특히 지금 같은 시기라면 더 아깝겠죠. 제가 3가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성으로 다니는 영어 학원비. 제가 타성으로 다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친구들이 다니니까 그냥 따라다니고, 또 남들 보내니까 우리 학부모님들 그냥 꼭 보내야겠고, 그렇지만 정작 전기세만 내주면서, 그렇죠? 그렇게 영어학원을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노력 없이 그냥 다녀야 되겠다. 보육의 기능도 있거든요, 사실 학원에서는. 자, 저학년이 아닌 이상, 초등 고학년, 중학생 그 이상은 자, 그렇게 다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런 아이들이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이상으로 대한민국에는 정말 많습니다. 학원 숙제도 제대로 안 하고 학원만 뺑뺑이 도느라고 자습할 시간도 없는 아이들, 이렇게 타성에 젖어서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면, 자, 당장이라도 끊으셔야 됩니다. 자, 뭔가 그래도 다니고 있는 걸 끊으면 뭔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알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큰일 없습니다. 큰일이 아니라 별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이에게 뭔가 주도적인 학습을 일깨워주는 좋은 기회로 삼으실 수가 있죠. 그렇게 차라리 무언가 무기력한 그런 학습, 그렇죠? 그냥 수업만 들으면 본인이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착각이 드는, 그러면서 뭔가 복습도 숙제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런 기간 한 2달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 과감해지셔야 됩니다. 자, 지역마다 학원마다 학원비는 다르겠습니다만 대충 해서 25만 원이라고 계산하면 1년에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이면요 정말 할 거 많아요. 정말 성능 좋은 컴퓨터나 노트북도 하나 사고, 그리고 나서도 사실 정말 또 괜찮은 세탁기라던가 얼마든지 요즘 건조기라던가 쓸 돈 많습니다. 그런 거 하나 사실 땐 정말 고민하시잖아요. 심지어는 며칠, 한두 달도 고민하시죠. 근데 사랑하는 내 새끼니까 아깝지 않은 거는 그 마음은 맞습니다만 당연히 효과, 뭔가 의미가 있어야겠죠. 자, 2번째, 바로 학습 중심의 영어 유치원. 자, 돈 아깝습니다. 자, 제가 학습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5세, 6세, 7세 미취학 아동들 뭔가 본격적인 학습을 할 나이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국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라면 더더군다나 그래요. 심지어는 어떤 영어 유치원에서는 문법도 가르치거든요. 자, 절대 학습 중심으로 영어 실력이 늘기 어렵습니다. 안 돼요. 당장은 그래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 노출하고 많이 듣고 당장은 그걸 따라할 수 있어 보이지만 절대 그 나이는 어떤 체계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요. 추상적인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 놀아놓고 보면 기억나는 게 별로 없다. 첫 번째. 2번째는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 나이는요. 영어 자체를 그냥 즐기는 나이예요. listening, reading, 재밌는 거 따라하고 읽고, 그렇죠? 그래서 데일리를 기반으로 해서 영어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그래서 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학습 습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정착이 돼야 될 나이에 오히려 너무 어렵고 너무 싫고 이런 게 훅 들어와 버리면, 자,
자, 영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affective filter라고 해서 싫은 감정들이 이때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도 시키니까 하긴 합니다만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데일리를 기반으로 해서 올바른 영어 학습 태도를 갖추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자, 어느 순간부터 손을 놓기 시작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아이들이 고등학생 때 돼서도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자, 영어 유치원비 비싸잖아요. 한 120만 원씩 하면 1년이면 1,440만 원이고요. 3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자, 그 돈이면요. 와, 뭐 유학비네요, 유학비. 차라리 모아서 그렇게 쓰셔도 괜찮고. 아니면 차 한 대를 사셔도 괜찮겠네요. 자, 오히려 그렇게 뭔가 큰 돈을 쓰실 때는 조금 영어는 좀 긴 안목으로 봐주시는 게 좋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은 바로 단기 어학연수. 자, 돈 아까운 경우 많죠. 자, 전제 한 2번까지는 괜찮다. 자, 제가 단기 어학연수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짧게는 2, 3주, 한 달 이렇게 가죠. 자, 제가 왜 2번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실상 영어 환경으로 가서 실제로 네이티브들이 영어를 실생활에서 클래스룸 환경이 아니라 정말 실생활에서도 쓰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고 원어민과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그런 건 좋죠. 그리고 정말 미국 같은 그런 큰 나라를 가서 좀 넓은 세상도 좀 보고 또 정말 세계에서 정말 유수의 명문대학교들도 탐방도 하고 자극도 됩니다. 이런 거 정도는 괜찮지만 그냥 한 번씩 또 나간다? 그리고 학습, 영어의 학습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서 단기 어학연수를 간다? 사실 그건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학습적인 효과를 누리려면 어차피 거기 가서도 뭔가 빡세게 학습을 해야 되겠죠. 체험이나 견문을 높이는 게 아니라 학습을 한다면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교실 수업을 하거나 열심히 단어를 외우거나 해야 되는데 그거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때만 되면 좀 뭔가 아이한테 좋은 어떤 경험이나 혹은 학습 그 환경을 조성을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지만 한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효과가 없다. 사실 비행기값까지 포함을 하면 적은 돈이 한 수백만 원 이상이 들잖아요. 한 달짜리라고 하더라도 한 400만 원이라고 치면 적게 잡아도 한 2번이면 800만 원. 그 돈이면요. 차라리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여행을 해보셔라. 그 돈이면 되게 럭셔리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가족과의 추억이 담긴 그런 여행을 같이 가면서 또 체험도 견문도 넓힐 수 있는 일은 되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절대 단기간, 짧은 기간 안에 영어 학습적인 효과를 위해서 비행기를 아이를 태우는 일은 자주 있을 필요는 없다. 자, 제가 오늘 3가지에 대해서 뭔가 이거는 영어 사교육비가 좀 아깝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즘 경제도 되게 힘들고 우리 자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아낌없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정말 전국에 계신 많은 맹모들 계시죠. 대한민국은. 자, 그런 마음과는 별개로 그게 효과가 있고 오히려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경우가 많죠. 뭔가 타성해져서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아이는 그런 부분이 없는가 혹은 내가 어떤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 참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들 많습니다. 자, 다른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또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